안녕하세요. 센스잉 인사이의 한국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벌써 우리가 세 번째 영상으로 만나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있는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서 초기 국가의 형성. 오늘은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고조선이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로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BC 2333년 단군 왕검이 세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우선은 이 단군 신화가 처음으로 수록된 것은 고려시대 일련이라고 하는 스님이 지은 삼국유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뒤에 최초로 쓰여지겠죠. 물론 그 전에 말로 단군 신화가 전해져 왔겠지만 글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것은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단군 신화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단군 신화 내용 알고 있나요? 뭐였죠? 하늘나라에서 환인이 있었고 그의 아들 환웅이, 어머님 제가 이 땅에 내려가서 나라를 잘 다스려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환웅이라고 하는 하늘, 그쵸? 사람, 어쨌든 환웅이 풍백, 우사, 운사라고 하는 세 명의 신하를 거느리고 고조선 땅에 내려오죠. 거기에서 이제 내려왔더니 누구를 만나요? 바로 곰과 호랑이를 만나요. 그래서 이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자 환웅이, 자 그렇다면 쑥과 마늘을 이들이 100일 동안 먹어봐라 라고 했더니 이때 호랑이는 먹다가 도망쳐 나가고 누구만 남죠? 곰이 미련하게 그 100일 동안 다 먹어요. 그래서 곰이 미련한, 어쨌든 그래서 곰이 사람으로 딱 변하죠. 근데 곰이 사람으로 변했더니 여자인데 이뻤을까 안 이뻤을까, 그죠? 어쨌든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둘이 사랑에 빠져서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아기를 낳죠? 그 아기가 누구다? 단군 왕검이다 라고 해서 고조선을 세웠다 라고 우리가 단군 신화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신화라고 합니다. 신화라고 하는 건 역사적 사실일까 아니면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일까? 이것을 두고 많은 역사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신화를 굉장히 평가절하하려고 해요.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적 학자들은 대부분 신화, 물론 허구적인 모습, 하늘에서 내려오고 곰이 사람이 되고 이런 거, 허구적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바로 이것들은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죠.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떻죠? 우리가 어떤 거는 완전히 허구일 수도 있지만 또 사실에 기반을 해서 드라마를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무엇을 할 거냐면 이 단군 신화 안에 어떠한 역사적 사실이 숨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볼 겁니다. 자, 여기 보죠. 우선은 환웅이 어디서 내려왔죠? 하늘에서 내려왔죠.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그래서 고조선이 어때요? 우리 고조선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기반으로, 즉 하늘의 선택을 받은 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천민사상 또는 선택된 민족이다 라고 해서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단군 신화 안에 녹아 들어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환웅이 풍백, 우사, 운사라고 해서 바람, 비, 구름을 관장하는 신화를 데려오는데 이것이 농경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아마 농경을 중시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또한 역사적 사실을 추측해 봅니다. 세 번째, 요 환웅 부족이 내려올 때 아마도 이 환웅 부족은 위쪽에서 내려온 청동기 문화를 가진 세력이고 곰과 호랑이 부족은 기존에 있었던 신석기를 다루던
민족이었는데 이 두 부족 중에 환웅 부족과 연합한 부족은 바로 곰 부족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이 고조선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군 왕검이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해서 고조선이 시작된다 라고 우리는 단군 신화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군 왕검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단군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그리고 왕검은 정치적 지도자의 지도자를 뜻한대요. 그래서 여기는 좀 적어줄까요? 제사장. 여기는 정치적 지도자. 그래서 이 이름 안에 우리가 재정일치, 즉 제사와 정치적인 것을 함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사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뿜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그렇죠? 분리되어 있죠. 정치는 대통령, 그렇죠? 종교는 목사님, 스님, 신부님 이런 분들이 주관하잖아요. 그렇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 고조선 사회는 어떻다? 재정이 일치된 사회였다라고 이 단군 신화를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네. 다음 넘어갑니다. 고조선은 어떠한 영역에 있었냐? 우리가 이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국경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유추하냐면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이때 당시에 출토된 유물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청동기 시대를 나타냈었던 대표적인 유물 2개 뭐 배웠죠? 계급을 나타냈던 거. 또 하나는 뭐 제사, 그쵸? 바로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게 배웠을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많이 출토가 되냐면 이 한반도 북부에서 만주 지역에 이게 공통적으로 출토가 된대요. 그래서 아마도 이 지역에 거대한 세력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아마도 고조선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유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의 영역, 특히 뭐 교과서에서는 문화 범위라고 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2가지 유물이 되겠습니다. 자, 3번째. 사회 모습은 어땠는가? 우리가 사회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중국 자료가 하나 남아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 8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8개의 법인데 지금 뭐 다 남아있진 않고요. 우리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4페이지. 제가 나중에 한번 교과서 영상을 여러분 보시면 더 보기 좋겠지만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공물로 회상하게 한다. 그다음에 도둑질한 자는 재산을 몰수하고 노비로 삼는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이 고조선 사회는 생명 존중, 생명을 존중하고 노동력을 중시하고 계급이 나누어져 있고 사유재산이 있는 그러한 사회였구나 라고 하는 건 역시 우리가 이 8조법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빠른가요? 다시 한번 슬쩍 보죠. 고조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로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단군 신화다. 단군 신화를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다? 선민사상, 또 2번째 농경중시, 3번째 청동기와 신석기 문화가 합쳐졌구나. 4번째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 재정 일치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구나. 그리고 영역을 알 수 있는 2개의 유물은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고 사회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바로 8조법을 통해서 생명, 노동, 계급, 재산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이러한 고조선 사회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누구 때문이냐? 바로 위만이라고 하는 인물 때문이죠. 우리가 고조선을 크게 둘로 나누거든요. 이 앞쪽의 고조선을 단군조선이라고 부르고요. 이 뒤에 조선을 위만조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 보세요. 지도 괜찮죠? 네.
535. 나중에 이야기해줄게, 이 나타나게 된 이야기를. 그래서 한번 더. 네. 그래서 아까 고조선이 여기 영역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쪽 중국 이쪽 땅에서 어떤 사람이 넘어오냐면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넘어와서 고조선의 왕에게 내가 날 좀 받아달라. 그리고 내가 이쪽 고조선으로 와서 이제 고조선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이때 고조선의 왕이 이 위만에게 변방 지역을 맡깁니다. 근데 위만이 딱 보고 나니까 자기가 힘이 더 센 거죠. 그래서 위만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이때 고조선의 수도가 이제 지금의 평양유역으로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대동강유역. 위만이 쿠데타를 통해 자기가 고조선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위만 조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위만이 고조선을 장악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위만이 중국에서 넘어올 때 무엇을 가져왔냐면 철기를 가져와요. 철이 셀까 청동기가 셀까? 철기가 훨씬 세죠. 청동은 금방 부러지고 변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력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위만이 고조선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기존의 고조선 세력들은 일부의 세력들은 이 남쪽에 가서 여기에 진국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살아가게 되고요. 이제 고조선을 위만이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이 위만이 장악한 이후에 이 고조선이 이제 성장을 막 하게 되는데 두 가지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만 조선하면 두 개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배웠죠? 바로 철기문. 두 번째는 바로 이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 중국에 어느 나라가 있었냐면 한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한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 컸는데 이 한과 이 진국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한 것이죠. 중개무역 뭔지 알죠? 내가 여기에 A에서 사서 B에 높은 가격에 파는 거죠. 그 중간의 차익을 위만조선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한나라가 이 성장, 이 중개무역과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위만조선을 굉장히 견제하게 되죠. 이때 이 한나라에는 가장 큰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큰 적이 누구였냐면 이 위 지역에 있었던 흉노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흉노라고 하는 나라와 이 위만조선이 서로 동맹 관계를 막 맺으려고 하자 이 한나라가 이 위만조선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위만조선을 공격해오게 되죠. 결국에는 이 한나라의 공격 그리고 내군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위만조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BC 108년. 그리고 한나라는 이 우리나라 고조선 땅에 바로 4개의 군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한나라에서 설치한 4개의 군이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고조선 땅에 4개의 군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한동안 그래서 이 한나라의 지배를 받겠죠. 하지만 어때요? 이 한사군을 점점 몰아내면서 여기에 우리나라에 다양한 나라가 생길 것이니 그게 바로 구여, 고구려, 독저, 동해, 사만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할 겁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볼 거예요. 자, 고조선 내용이 지금 다 끝났습니다. 교과서는 되게 간략한데 생각보다 내용이 많죠. 자, 여기 다시 고조선은 둘로 나뉜다. 당군조선과 위만조선. 그래서 위만조선은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넘어와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죠. 근데 이 위만에 대해서는 평가가 많이 나뉘어요. 위만은 중국 사람이다. 아니다. 한국 사람이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평가해요? 네, 바로 한국인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증거가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올 때 우리나라 고조선 옷을 입고 왔고 또 나라 이름도 안 바꿔요. 그대로 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부르지만 원래는 조선이죠. 네, 뒤에 조선을 구분하기 위해 고조선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도 안 바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본을 점령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일본 이름 그대로 쓸 거야? 아니면 나라 이름 바꿀 거야? 나라 이름 바꾸겠죠. 근데 고조선이라고 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쓴 걸로 봤을 때는 이 고조선의 정통성을 잇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또
주요 관리, 높은 관직의 사람들, 지배자들을 그대로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요 위만만 바뀐 거죠. 그래서 요 평가도 굉장히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우리 교과서는, 우리나라의 역사학계에서는 위만조선을 우리의 역사로 이제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위만이 이렇게 고조선을 점령했다. 그래서 식민지 삼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 한국은 원래 옛날부터 항상 이렇게, 이건 역사로 인정도 안 하고, 그래서 이거 바로 식민 정권이다. 그러니까 너네는 식민지를 당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위만조선이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금세 이러한 부여 고구려들이 몰아내면서 다시 새로운 시대로 돌입을 하게 될 겁니다. 아셨죠? 복잡하지만 여러분들 쌤이 좀 난잡하게 설명했나? 네, 조금 불안하긴 한데 지금 다시 찍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더 보시고 찬찬히 공부하셔가지고 뭐 나중에 학교 가서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영상 볼 때 확실하게 해주세요. 알겠죠? 이거 다 나중에 여러분들 선생님 물론 계약하고 한번 훑어주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꼼꼼히 지금 봐주신다면 이후에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